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40회차 하편 제2리그 및 K리그 총 6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니가타에게 더블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니가타가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며 따라서 공간 활용을 잘 해야 하는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여지가 적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니가타가 올 시즌에는 라인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지난 시즌의 상성과는 다른 상태라고 보는 것도 합당하긴 합니다. 니가타가 지난 경기 가와사키와의 대결에서는 고전했습니다. 그동안 가와사키를 상대로 제법 잘 해낸 면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매치에서는 가와사키가 중앙을 좁히고 속공으로 나서자 이에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니가타 입장에서도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지난 시즌에 강호들에게 강했던 건 일단 상당히 이진법 축구식으로 나선 것이 더 컸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히로시마가 이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야 상대가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으니 고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니가타는 올 시즌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속공과 공수전환이 빠른 히로시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후쿠오카는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플랜 A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플레이는 매우 낮은 라인과 신승 양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리노스가 여기를 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후쿠오카의 우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후쿠오카가 2011년 이후로는 마리노스 상대로는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골 싸움에서는 후쿠오카가 전반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보는 매치입니다. 마리노스의 플레이는 미드필더와 브라질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따라서 갈리는 편입니다. 일단 삿포로전에서도 주도권을 꾸준히 쥐는 등 상당히 우세한 흐름을 탄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타나카에 이어서 나가토까지 이탈하는 등 점점 수비라인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말미 수비진의 뎁스가 얇아지면서 역습 제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마리노스의 근소 우위 정도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가 라인을 내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마리노스가 이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물론 브라질 공격수들의 결정력이나 전개 능력을 신뢰할 여지는 있겠지만 마리노스에게 걸리는 점은 역시 역습 제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울산현대는 일단 믿을 수 있는 것은 화력뿐입니다. 특히 서령우가 지베즈다 이적을 확정지었고 현재 전반적인 선수들의 나이대가 늙었다는 점이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이미 서울전에서도 기동력 문제를 드러내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치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의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스피드 싸움에서 우세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주민규가 여전히 득점 감각이 좋다는 점이 다행일 듯합니다. 대구 입장에서도 일단 역습 한방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현 감독 이후로는 어린 선수들을 다수 기용하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좋아진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구 입장에선 중원의 누수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요시노는 징계,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벨톨라는 부상 중이며 울산의 경기 장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울산도 상당히 수비진에서의 사고가 많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수비진은 대구의 기동성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중원이 상당히 빈약해진 상황이고 울산도 적어도 공격진에서의 활약상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있습니다. 울산이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울산현대 승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전북이 보여주는 플레이는 매우 난조가 심합니다. 특히 구자룡과 정태욱이 보여주는 실수와 플레이의 만족도는 상당히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정호의 부상과 박진섭의 훈련소 입소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듀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니다. 물론 전북이 현재 경기력이나 중앙을 쓰는 전개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감독의 전술 자체가 복잡한 편이라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랜만에 경기력이 잘 통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수원 삼성과의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린 것이 주요한 듯해 보이며 일단 체력적으로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고 이호재가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포항이 원정에서 제법 강하고 특히 후반 뒷심이 좋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포항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의 수비는 현재 실수 연발인 상황입니다. 포항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끈기와 뒷심이라는 장점을 커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포항도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덕에 활기나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포항 승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이 강원을 상대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컵대회에서는 강원이 일부러 잠그는 식으로 나왔지만 당시에는 강원이 로테이션을 꽤 돌렸던 상태입니다. 기성용도 현재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강원이 매우 공세적으로 들어가는 중앙에서의 압박에 서울이 대응이 깔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링가드나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수원FC를 헤집어 놓는 능력은 꽤 좋았는데 강원이 지친 후반에 윌리안이 조커로 들어가서 수비진을 헤집어 놓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강원이 보여주는 공격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강한 김천 상대로 1분 만에 골을 기록하고 난전을 유도한 점은 놀라웠을 정도입니다. 컵대회와 달리 강원이 지금은 양민혁 등을 선발로 세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강원이 원정이고 에너지 레벨을 극도로 투자하는 특성상 후반전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66의 원정에서의 기대, 실점이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서울도 강원의 매우 강한 압박과 공격성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 늘 후반에 보여주는 실점 커버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도 지난 경기 활약이 좋았던 윌리안을 후반에 교체로 내보내서 반전을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주의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활동량 위주의 전술이나 김학범 감독은 수비와 역습으로 얇아진 수비진을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울산전에서 아쉽게 석패를 했을 정도로 역습 성향이 지난 경기에서는 잘 통했던 편입니다. 인천의 문제는 제르소의 부재입니다. 지난 경기 활로를 뚫어줄 제르소가 없자 무고사도 슈팅 연계로 묶여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인천은 제르소가 없으면 공격에서의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미드필더에서 자주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무리 인천이 수비가 강력하다고 하지만 자주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 슈팅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제주가 이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천에 제르소가 없다면 공격이 상당히 부정확해진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듯하며 따라서 제주가 생각보다는 공격권을 많이 잡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웅크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골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40회차 하편 제1리그 및 K리그 총 6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